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이영미 세무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2018년 기속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정확한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다른 어떤 신고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빨리 업무를 끝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를 정확하면서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고서를 다 마무리한 후에도 꼭 홈택스 자료나 거래처 자료들을 다시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다시 한번 실무자가 만든 신고서를 체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고를 빨리 끝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는 원클릭 텍스라는 아주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잘 활용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업무를 굉장히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원클릭 텍스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신고 업무를 하면서 이 교재를 쭉 따라오다 보면은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자분들은 기존에 가던 길보다는 새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그런 또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1장과 2장, 3장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먼저 신고 업무 순서를 쭉 개괄해서 봅니다. 그래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한번 그 순서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1장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수집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3장은 입력이 끝난 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이런 순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계정세법은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재 파일을 직접 띄워놓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정세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018년 부가세 신고 관련 주요 계정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세 관련된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개정세법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3가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입니다. 여러분 교재 7쪽에 있는데요. 자,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뭐죠?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보다 먼저 발행한 것이 선발행 세금계산서인데 부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왼쪽에 종전 규정을 보시면 대가를 받는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대가를 받는 날, 그 동일한 날짜에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밑에 이 예규를 보시면 대가를 받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도 허용한다라고 예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규이다 보니까 오른쪽 개정사항을 보시면 이 예규를 아예 법령화해서
자, 대가를 받고 동시에라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하는 것은 안 되고 대가를 받고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 계산서는 이제 모두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후에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에 인정을 해주고 있었고요. 또는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어놓고 그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에도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사항은 이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또는 3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 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선 발행 세금 계산서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확대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 해당되는 업종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업종 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서 공제율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의 경우에 과세 유흥 장소의 경영자가 아닌 개인 음식점 업자는 이 율이 기존에는 108분의 8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네모 박스를 보시면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9분의 9로 공제율을 확대 적용해 줍니다.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란 1년간의 과세 표준이 아니라 6개월간의 과세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할 때 예정과 확정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업자라고 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109분의 9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의제 매입세 공제 확대입니다. 중고차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종전에는 109분의 9였는데 개정된 후로는 110분의 1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교재 1장 신고 업무 순서와 매출 매입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9쪽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신고 업무 순서를 살펴보고 2절에서 자료 수집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 신고 업무 순서와 매출 매입 자료 수집 절차입니다. 자, 제가 그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노란 형광펜을 칠했으니까요. 이 색칠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은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순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 순서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순서가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매출 매입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순서는 입력이 끝난 후에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런 순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인 매출 매입 자료 수집 절차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거래처로부터 수집하는 자료가 있고요. 또 홈택스로부터 수집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에 이제 빨리 요청을 해서 어떤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홈택스 자료 수집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홈택스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 해오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는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메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카드 매출 합계, 이런 합계들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거래처와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이 끝나면 두 번째 절차인 매출 매입 자료 입력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자료를 매출 매입 자료 입력 메뉴에서 바로 입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 등록과 환경 등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 등록은 각 회사마다 조금 더 최적화된 상태로 변경을 해놓고 시작하면 훨씬 입력이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환경 등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은 이렇게 수기 입력 방식과 엑셀 업로드 방식, 그리고 홈택스 스크래핑 방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입력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자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신고서와 부속 서류 작성입니다. 자, 신고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속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자, 프로그램에 보면 부속 서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 서류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작성해야 할 부속 서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속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하고요. 판단이 끝난 후에는 해당되는 부속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속 서류가 다 작성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이 아니죠. 자,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꼭 신고서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전자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세율 첨부 서류라던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죠. 이것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고객에게 납부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홈택스에서 자기가 전자신고한 목록을 쭉 확인해서 내가 신고할 회사가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 업무의 첫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또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먼저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거래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신고해야 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밑에 이 표를 보시면 1번, 2번, 3번인데 보통 뭐 몇십 개 담당하고 계시죠? 그러면 신고해야 할 회사 목록을 이렇게 쭉 엑셀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각 업무 단계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이 각 단계가 완료가 되면은 동그라미로 체크 표시를 해가면서 일을 하면 그 업무의 진척 상황을 파악한다던가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래처가 언제까지 자료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령하죠. 그러면 이제 자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이 끝난 후에는 내부 책임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회사에 보내서 회사로부터 최종적인 확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전자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신고 안내와 자료 요청을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요. 7월 초가 되면 바로 7월은 부가세 신고가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막연하게 자료 보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딱 이렇게 표를 보내서 정리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은 매출 세금 계산서가 전자분이 얼마, 종이 얼마, 합계 얼마, 매출 계산서도 이렇게 구분별로 합계 얼마다. 그다음에 수출이 있으면 수출 합계 얼마, 그다음에 다른 영세율 용역이 있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회사가 정리를 해서 보내도록 하면은 여러분이 업무를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도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꼭 온라인 매출을 따로 정리를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목록을 이렇게 따로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이 있는 회사는 이 수출 신고 번호라든지 선적일 그리고 외화 금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온라인 매출의 경우에도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기타 매출로 구분해서 정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입도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와 기타 임직원 카드를 구분해서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나 종이 계산서는 이렇게 목록을 정리해서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경우에는 자료가 잘 수집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검토할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에 혹시 늦게 전송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연락을 해달라고 거래처에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신고에 누락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카드 매출이 그 중복된 경우에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혹시 중복된 것이 있는지 꼭 거래처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에 있어서는 그 전자상거래가 있는 거래처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그 온라인 매출은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별도로 받아서 여러분이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에 대해서는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카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했다가 카드 만료가 돼서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고객이 다시 등록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등록을 깜빡 잊고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재발급했을 때 다시 등록하지 않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 영수증 외에 기타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고객으로부터 뭐 통장 입금 내역이라든지 또는 얼마가 그 현금 매출이 있는지 등을 받아서 입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은 거래처가 그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사이트별 그 아이디나 비번을 받아서 여러분이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인보이스와 비회를 받도록 합니다. 수출 신고서도 물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선적 일자는 비회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꼭 수출 신고서와 비회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자료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고객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수임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수임 납세자 등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수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수임 동의를 하는 메뉴는 거래처가 조회 발급 메뉴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세무대리 정보에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서 이제 클릭을 OK를 해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를 하지 못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라는 그 서면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 동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홈택스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래핑은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회계 관리 모듈에 연동 데이터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 우측에 원클릭 텍스라는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을 하게 됩니다. 원클릭 텍스 메뉴에서 스크래핑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면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스크래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를 스크래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스크래핑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택스 자료 외에도 신용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스크래핑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을 합니다. 자,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왼쪽에는 여러분이 회사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쭉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할 회사가 있고 필요 없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스크래핑을 할 필요가 있는 회사들을 다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둡니다. 그러면 사용으로 바꿔둔 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는 각 스크래핑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이 세무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인증서 등록은 위에 있는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한번 해두면 모든 거래처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하겠다라고 동의와 사용을 여로 이렇게 바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스크래핑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디와 비번은 세무대리인이 아니라 고객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디와 비번으로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동의와 사용의 여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은 스케줄을 설정해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모든 회사에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실시간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케줄을 설정해서 스크래핑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라는 아까와 동일한 그 메뉴에서 이 상단에 보면 스케줄 설정이라는 여기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이런 스케줄 설정 도움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스케줄 형식에서
이것을 매월 스크래핑 할 건지 또는 매주 또는 매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스크래핑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월 며칠 날 할 건지, 자, 날짜는 12일에 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에 전송이 끝나기 때문에 전송이 끝난 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는 12일 새벽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12일 새벽 1시 또는 뭐 새벽 6시 이렇게 시간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요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스크래핑을 하면서 모든 회사의 항목들을 쭉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줄이 아니라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스크래핑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회사만 그리고 원하는 항목만 그냥 간단하게 스크래핑 할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서 하는데요. 이 메뉴에 들어가면 실시간 스크래핑이라는 이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내가 스크래핑 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기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항목을 스크래핑 할 건지 아까 앞에서 봤던 스케줄 스크래핑은 모든 항목을 다 스크래핑 하는 건데요. 실시간은 내가 원하는 항목만 여기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현금 영수증과 사업용 카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고 나면 프로그램에 홈택스 자료가 다 불러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스크래핑 된 자료를 이제 확인을 해서 전표 전송을 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홈택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는 이렇게 그 홈택스에 있는 세금 계산서나 카드 내역 등을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것 외에도 세무 대리 메뉴에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합계표라든지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조회하는 절차인데요. 홈택스의 세무 대리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수입 납세자 정보 조회라는 여러 가지 세무 대리인을 위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표시해 둔 것들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자,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죠. 이것은 국세청에서 회사별로 여러 가지 그 개별 분석 자료라든지 과거 신고 내역 분석 등을 해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가 되고요. 이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는 최근에 세무사랑 프로에서도 홈택스 간편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세무사랑에 여기 홈택스 간편 조회라는 이 메뉴가 원클릭 텍스 바로 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또는 접수증, 뭐 원천세나 부가세 이런 신고한 전자신고 접수증 조회 같은 것을 이제 조회하면 모든 회사들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아까 간편 조회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해 본 건데요. 이렇게 회사가 왼쪽에 회사 목록이 뜨고 오른쪽에 그 예정고지 세액이 이렇게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누계 조회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의 합계를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자료도 조회가 되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월별로 얼마인지 이렇게 합계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매출이 월별로 쭉 합계가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카드가 월별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쭉 조회가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또 거래처별 합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1장에서 매출 매입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2장 매출 매입 자료 입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